번역된 글, 한국 이름 및 장소 반영 70대에 이르는 것은 평화롭고 조용한 정상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이곳 평온한 산 정상에서 마침내 멈춰서서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온 모든 발걸음, 모든 굴곡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숨을 쉬고 감사함을 느끼고 수년간의 삶과 배움에서 오는 관점을 즐길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우선순위로 삶을 재편하라는 부드러운 초대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서두르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편안한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삶의 부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예로 하루를 채웠는지 놀랍습니다. 종종 의무감을 느꼈거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 어떤 약속이 옳다고 느껴지는지 또는 우아하게 거절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가오는 모든 가족 모임이나 모든 사교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단순한 즐거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수십 년 동안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습관적으로도 항상 모임에 참석했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모임이 때때로 며칠 동안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더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참석한 행사에서 진정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활력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완전히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축으로 그녀의 날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특정 습관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들이 다시 스며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나 항상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종종 남아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한 친구는 손님들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일 때도 요리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걱정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요리하며 그녀가 즐기는 향과 맛으로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집은 완벽함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따뜻함과 환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걱정 없이 자신만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작은 변화는 그녀에게 엄청난 평화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종종 생산성을 목적과 동일시하도록 배우고 바쁨은 일종의 영예로운 배지가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속도를 늦추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일, 끊임없는 움직임, 다른 사람, 돌보기 집 돌보기, 책임 다하기 끝에 더 부드러운 속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크고 유지보수가 많이 드는 가족주택을 정리하고 대신 아늑한 콘도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유지보수 시간 없이 그들은 한가로운 산책지역 박물관 방문 그리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느린 리듬을 채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단순한 즐거움에서 발견되는 깊은 만족감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용서는 더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상처를 남긴 경험들, 어쩌면 오래된 상처나 원한을 간직한 채 이 시점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데는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20년 이상 친구와 함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했던 한 여자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연락하여 다시 연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났던 일을 잊지 않았지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그 기억을 부담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아주면서 그녀는 영혼의 가벼움과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가져다주는 개방성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은 까다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한 끝없는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든 새로운 앱이나 기기에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모든 새로운 플랫폼을 배울 필요 없이 손주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간단한 사진 공유 앱을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압도당하는 느낌 없이 가족과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빠른 디지털 세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만의 연락 방식을 즐기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거나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일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수년간 윤기 나는 정장을 입었던 한 신사를 기억하는데 그는 편안함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정장 구두를 편안한 신발로 바꾸고 단순히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놓아주는 작은 행동은 그가 수년 동안 그랬던 것보다 자신처럼 더 느끼게 해주었고 그의 일상에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층을 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물건들도 종종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위를 둘러보고 쌓아온 모든 물건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소중한 가족 도자기를 딸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소중한 조각을 간직했지만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과정은 정화하는 과정이었고 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기억과 평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며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필수품에 둘러싸여 가족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계획의 경직성은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정돈하거나 모든 순간을 계획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가족 모임을 위한 계획 업무에서 물러선 경험을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각 휴일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대신 그들은 행사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종종 웃음과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자발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연성은 그녀가 더 현재에 집중하고 더 그 순간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 모임을 완벽하게 연출된 것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때로는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기쁨과 이러한 순간들을 더 기억에 남게 하는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를 통제하거나 걱정해야 한다는 충동은 수년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선택을 이끌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고 항상 조언을 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놓아줄 시점에 이르러 요청받았을 때만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을 때 그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독립성을 허용함으로써 그녀는 끊임없는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이끌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없이 단순히 함께 시간을 즐기는 것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름답게 자유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는 노화의 또 다른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수용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제가 알던 한 신사는 처음에 머리에 흰 머리와 삶에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린 속도에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러한 변화를 잘 살아온 삶의 증표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흰머리, 모든 주름은 그를 형성한 웃음 사랑 경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좌절감으로 변화에 집중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이러한 신호들을 풍요로운 삶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자신과의 더 부드러운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특히 관계 내에서 조화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항상 옳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리고 대신 관계 구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가족과 더 가깝게 만들었고 대화를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보다 평화를 우선시함으로써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유대는 더 강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보다 이해를 우선시하는 선택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진정으로 영양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오래된 습관이 종종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위를 둘러보고 건강재산 또는 사교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각 삶이 고유하고 기쁨과 도전의 고유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평화로운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수년 동안 더 활동적이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에게 질투심을 느꼈던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고유한 길을 따르는 것에서 더 깊은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비교를 놓아버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보았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여유로운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작은 순간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한 친구는 루틴을 서두르기보다 차 마시는 의식과 잔잔한 음악을 즐기도록 자신을 허용하면서 아침이 차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에 한순간씩 시간을 갖는 것은 그녀가 더 현재에 집중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고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끝없는 부의 추구 또는 더 많은 물질적 소유물에 대한 필요성이 종종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70대에 이르면 초점은 축적에서 즐거움으로 이동하며 물건보다 경험과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찾습니다. 한때 다음 투자 기회를 쫓는데 수많은 시간을 헌신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잡기 어려운 더 많은 것이라는 느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새로운 장에 정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을 작은 모험에 데리고 다니고 배우자와 조용한 주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쫓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그에게 이미 손안에 있는 만족감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삶의 단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스스로 놓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해방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한때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 바쁜 일정, 높은 성취 특정 이미지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제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치 잎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기대를 놓아줌으로써 기쁨과 단순함을 재발견할 공간이 생깁니다. 삶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서 공감하는 것에 더 맞춰집니다. 당신이 보내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무언가에 헌신된다는 것을 아는 평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가 현재 순간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을 선물로 보고 각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한때 안절부절 못하며
항상 미래나 목록에 다음 할 일을 찾고 있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고요함을 음미하는 작은 감사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단순한 실천이 주변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그녀를 채우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시원한 공기의 느낌, 또는 밖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멜로디와 같은 삶의 작은 세부사항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평범한 날들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쁨이 위대한 제스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종종 바뀌고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치유와 연결의 원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야외에 있는 것, 공원을 걷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차분한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여성은 정원에서 예기치 못한 평화를 찾았다고 공유했습니다. 꽃을 돌보고 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각 식물이 그녀에게 인내심 회복력, 그리고 느린 성장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고 긴장을 풀고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자연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그녀는 새로운 평화감을 찾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정과 가족 관계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함께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이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모임이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는 70대에 접어들면서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공유하기 위해 연락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많은 면에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정의 본질은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 공유된 추억, 심지어 단순히 함께 있는 조용한 순간들, 이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가 보물이며 편안함, 기쁨, 지속적인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성 또는 신앙이 일상생활의 깊은 부분이 되어 지침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침에 명상하거나 단순히 삶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것과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다양한 길을 통해 의미를 찾다가 자신만의 영성 속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을 압니다. 그녀는 매일 시간을 들여 성찰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되도록 자신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그녀에게 조용한 힘과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주었고 우아함과 수용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노화의 여정은 또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히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마음 챙김 실천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엄격한 체력 목표를 고수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존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저는 한때 수년간 조깅하고 역기를 들었던 한 신사를 만났는데 70대에 접어들면서 더 부드러운 형태의 움직임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고 편안한 산책을 시작했고 그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태극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건강에 대한 이러한 더 느리고 더 마음 챙김적인 접근 방식은 그가 활동적으로 지내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친절함으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나이와 함께 정신 건강과 내면의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해도 함께 옵니다. 삶의 도전과 경험은
흔적을 남기고 자신에게 은혜와 치유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가 되면 마침내 스스로 취약해지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혼자 걱정을 짊어지고 있던 한 여자를 알았습니다. 마침내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치유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판단 없이 생각을 공유하는 단순한 행위가 그녀에게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필요할 때 마음을 열고 지원을 구하는 것은 더 깊은 평화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서 기억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아름다운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혜의 원천이 되고 각 기억은 소중한 장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젊은 시절에 여행했던 장소들을 회상하며 수년간 보냈다고 공유했습니다. 70대에 이르러 작은 지역 나들이를 계획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에게 똑같이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먼 모험을 의미할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마을, 새로운 산책로 또는 아늑한 카페를 발견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모두를 부드럽게 포용하는 것에서 그녀는 삶이 계속해서 새로운 경이로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되돌려주는 것에서도 독특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멘토링 또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서 목적을 찾습니다. 주말마다 젊은이들을 멘토링하고 자신의 경력과 삶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종종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한 주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과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만족감을 찾습니다. 되돌려주는 것은 물질적 소유물을 넘어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단순함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의 회귀입니다. 속도와 과잉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반항적이면서도 깊이 만족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70대의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의식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집에서 만든 식사를 위해 앉거나 오후 햇살 속에서 책을 즐기거나 단순히 일몰을 보는 것과 같이 작은 것들을 즐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분한 순간들은 바쁜 세상에서 앵커가 됩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저녁의식, 즉 현관에서 일몰을 보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녀를 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성찰 시간이었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무상함에 대한 부드러운 수용도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주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 문제 후 매일매일을 선물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한 남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대신 현재 순간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그에게 깊은 평화감을 가져다 주었고 삶의 아름다움이 종종 덧없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는 것은 그러면 정점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혜 경험, 그리고 사랑이 함께 모여 풍요로움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강점과 불완전함 등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매일매일을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이 장은 거리낌 없이 진정성 있게 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에 감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성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장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찰이 저에게 가져다 준 만큼이나 당신에게도 많은 평화와 영감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순간들 크고 작은 모든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찾기를 바랍니다.